자, 6월 13일 업로드될 중학교 교과서, 제가 지난번 강의 살짝 말실수를 성안당입니다. 성원당이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성안당 교과서입니다. 중학교 성안당 교과서. 그리고 1을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녹화를 만약에 두 개, 이틀분을 녹화를 하게 되면 교과서들끼리 이렇게 너무 대조적인 교과서를 볼 때도 있고 비슷한 교과서를 볼 때도 있는데, 아주 대조적인 두 개의 교과서였습니다. 비상교육이 시도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 교과서라면, 성한당은 새로운 악곡들과 보실 만한 악곡들이 조금씩 더 들어있는, 그러니까 뭐 보통 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악곡에서 조금씩 더 들어가 있는 그런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아마 새로 보실 악곡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악곡은요, 교과서 18페이지입니다. 사랑은 열린 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Love is an open do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같이 눈사람 만들래와 Let it go와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다음으로 보실 거는 겨울왕국에서 세 번째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겨울왕국에서 유명한 악곡이고요. 선생님들 얘는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를 걸어 드렸는데요. 왜 링크를 걸어 드렸느냐? 교과서의 악곡 가지고 약간 템포 잡기 힘드실 것 같아서, 물론 겨울왕국을 보셨다면 이 곡을 기억하신다면 괜찮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겨울왕국 안 보셨으면 이 곡이 어느 정도로 빠르게 노래가 불리는지 잘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보시라고 좀 드렸습니다. 뭐 대단히 어렵거나 그러기보다는 이런 악곡이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라고 좀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옆 페이지 19페이지에는요. All is well 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10년 된 영화인데요. 인도 영화 새 얼간이 중에 나옵니다. 인도 영화 새 얼간이 중에 나오고요. 아시겠지만 인도 영화는 그 춤을 되게 많이 추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 영화 춤추는 대목과 관련되어서 한번 보실 만한 대목이 될 겁니다. 이게 발리우드 영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비상교육 교과서에서도 그 인도 영화 음악에 관련돼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페이지가 잠깐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한번 보실 수 있는 인도 영화에서 나온 악곡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도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악곡하고 똑같이 노래 부른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노래구나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악곡은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황철익 선생님이 쓰신 꽃 파는 아가씨라는 곡입니다. 꽃 파는 아가씨라는 곡인데요. 중고등학교 글쎄 고등학교에서도 이걸 하려나? 중학교든지 어디든지 뭐 그 합창대회 같은 때 제법 많이 불리는 악곡 중에 하나이고요. 동영상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기서 많이 보세요.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많이 노래를 하는 악곡입니다. 가사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1967년도에 황철익 선생님이 처음 쓰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서에서도 오랫동안 합창곡의 주요 레파토리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찾으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연주 녹화들이 있을 거고, 뿐만 아니라 특히 소년소녀 합창단들이 많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창 불러볼 만한 악곡들을 좀 많이 소개해 놓았습니다. 29페이지로 가보시면은요, 요런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인데, 이 제목으로 해야뭐 노래가 너무 흔해서, 근데 권진원 작사, 유기환 작곡이라고 해서 권진원이라고 하는 가수를 생각을 해내시면 그 노래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시도 굉장히 많이 노래가 불렸던 노래이기 때문에 한번 불러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듬 경쾌하고 뭐 그런 것들 조금 나타나는 것 정도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교과서가 이러니 한번 확인하셔라 라는 정도만 있습니다. 자, 교과서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과서 40페이지에는요 경기 자진아리랑 이라고 하는 제목을, 연기 자진아리랑 이라고 하는 제목의 악곡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사가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두 번째 단에 아리랑 뛰어야 노다 가세
문경세제 박달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경세제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진도아리랑 아닌가라고 하시면 또 그것도 나오고 홍두깨 방망이로 모두 다 나간다 이런 가사도 있어라고 하시면서 놀라실 텐데요. 이게 정선아리랑을 바탕으로 정선아리랑의 가사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경토리에 맞게 새로 지어 부른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자진아리랑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1896년 미국 선교사 헐버트가 한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라고 소개를 하면서 악보를 보낸 기록이 있는데 이게 서양 악보로 적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기 자진아리랑과 관련된 기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아리랑 뭐 본조아리랑 이렇게 되는 거는 봤어도 이건 도대체 뭐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요 경기 자진아리랑도 하나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리랑들에 관한 기록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43페이지 가시면 다른 어떤 교과서에도 없는 등타령이라고 부르는 악곡이 하나 나오고 있을 겁니다. 등타령은 기본적으로 충청도 민요입니다. 근데 충청도 민요라는 것은 저희 국악에서 지역 구분할 때 없습니다. 민요 구분할 때. 그래서 충청도 민요는 대부분 경토리에 편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천안삼거리 이런 악곡들처럼요. 그래서 충청도 민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토리 민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곡에 대한 정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곡은 향토민요, 즉 토속민요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창들이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불러서 유명하게 만든 노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충청도 지역에서 내려오는 향토민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등타령이라고 하는 이 악곡은 좀 기록은 별로 없는 악곡이다. 중모리 장단을 사용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사를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시면 우크렐레인데요. 우크렐레가 꼭 이 교과서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우크렐레 잠깐 보시면서 그동안 안 본 거 아니지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이쪽이 낮은 소리, 이쪽이 높은 소리라고 적혀 있는 것도 잘 보이실 테니까 제가 조금 색깔을 바꾸어서 보시기 좋게 좀 해볼게요. 지금 사람이 악기를 잡게 된다면 이쪽에서 잡을 거거든요. 이쪽에서 잡을 거여서 제가 이렇게 악기를 잡으면 제 턱 쪽으로, 턱 바로 밑으로 오게 되는 게 4번 줄. 그리고 저한테서 제일 멀리 있는 턱에서 보면 제일 멀고요. 무릎 쪽으로 가깝게 오는 악기 1번 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줄이 4번 줄, 제일 먼 줄이 1번 줄 이렇게 되죠. 보통은 기타 같은 악기들은 제 몸 쪽에서부터 오는 줄부터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미라레 솔시미 하면서 리링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우크렐레라는 악기는 보시다시피 높이가 고르지가 않게 되어 있어서 솔, 도, 미, 라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뭐 기억하실 겸 이쪽에서 솔, 도, 미, 라 이렇게 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곡은 지금 보시는 이 악기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편해요. 요거 세 개 따라랑 하면은 C 코드가 나겠고요. 요걸 한 칸씩 올려 잡으면 첫 번째 포지션이 라샵, 그 다음이 C, 그 다음이 도가 될 거니까 도, 미, 도, 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C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코드 보시는 건 이제 간단하실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건데요. 선생님들 이건 저희가 어느 악기를 해도 마찬가지고 현악기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오케이 할 만한 내용들이어서 그렇게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두 가지 예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악기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손가락을 너무 넓게 잡아서 꾹 눌러가지고 다른 줄 건드리지 말아라. 손톱이 너무 길어져서 지판에 가서 이렇게 꽂히듯이 연주하면 안 되고 딱 가서 붙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악기 관련돼서 연주법 잠깐 나온 것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6페이지로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축제인데요. 선생님들 요건 교과 내용하게 축제 관련된 페이지를 제가 그냥 중간에서 잡아드렸으니까 이것저것 보시면서 같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화 영역에서 지역사회 무슨 축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제시가 돼 있다 보니까 교과서에 정말 많아요. 지역 행사 같은 거 참여하기, 우리나라 음악축제 뭐가 있는지 알아보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영 국제음악제 없는 책이 없을 정도고 또 교향악 축제라고 해서 우리나라 여러 교향악단의 공연을 돌아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그 공연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 세계소리축제 아주 유명한 소리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터도 하나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조금 덜 보실 수도 있는 정선아리랑제 듣고 보고 함께하는 정선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축제다라고 하면 정선아리랑제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음악 축제 중에는 이라고 하면서요. 재즈 페스티벌,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걸 하나 주고 있고요. 그 밑에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은데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라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교향악 축제 같은 거야 워낙 서울에서 많이 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천에서 영화제를 한다. 제천에서 영화제를 한다. 근데 음악 영화제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제천 국제 음악 영화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8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책에 없는 거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라고 하는 정도를 좀 덜 보셨을 거고요. 그 외에는 다른 책들 보시면서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법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축제에 관련된 소개가 좀 나오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상교육 교과서 같은 날 녹화를 하기 때문에 비상교육 교과서보다 이 성한당 교과서는 어찌 보면 좀 전통적인데요. 터키 민요 위스키다르를 소개를 했습니다. 세 개의 민요가 소개가 되어 있는 페이지들은 다 교과서들마다 모양새가 비슷하죠. 그래서 지역별로 묶어놓고 이렇게 그 악보들을 각 나라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터키는 어쨌든 아시아에 속하고요. 그래서 악곡을 위스키다르라는 악곡을 주었습니다. 제가 밑에 우스크다라라고 적었지만 교과서에 이 곡의 제목을 하도 위스키, 우스키 하면서 적어 놓아서 다르, 다라 등등으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발음할 수 있는 가능성 제일 많은 거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위스키다르는 원래 항구 도시의 이름, 아름다운 항구 도시의 이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사 내용은 어느 청년이 좋아했던 여자가 결혼을 했다나 뭐 이래가지고 집에 다니러 왔다, 친정에 다니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뭔가 씁쓸한 남자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바나길라는 들어보셨죠? 예, 이스라엘 노래로 아주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붕아완 솔로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붕아완, 붕가완 등등으로 적는데 인도네시아 민요다라고 해서 얘도 보신 적 있습니다. 일본의 사쿠라라고도 부르는 벚꽃도 이미 몇 번 보셨습니다. 아프리카 민요가 나오는데요. 체체쿨레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른쪽에 결혼식 노래로도 쓰고 했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클릭송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클릭송에 지금 그 밑에 또응그 또뜨원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악곡을 좀 그 악곡의 다른 제목, 원 제목을 좀 보여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그냥 클릭송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께 제가 요거를 마찬가지로 링크를 걸어 드렸을 거예요. 똥그또트와네라고 해서 드렸고요. 요 제목을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클릭송이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동영상 덜어드렸는데요. 이 클릭송 동영상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미리암 마케바라고 아주 유명한 아프리카 출신의 가수분이 노래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서 다음에 봐주실 페이지는요. 뮤지컬 관련된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78페이지로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8페이지에는 뮤지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좀 나옵니다. 뮤지컬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서곡, 막이 오르기 전에 곡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주 새로운 곡을 선율을 만들어서 서곡을 만들기도 하고 뭐 처음에는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해도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서곡 안에서 앞으로 나오게 될 노래들이 몇 개씩 이렇게 띄엄띄엄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원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악곡을 메인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뮤지컬에서 가장 유명한 멜로디를 변주해서 연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품의 규모가 크다면 서곡 자체를 좀 새로 만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죠. 대개 이 서곡이 끝나고 나면 오프닝 넘버가 나오는데요. 오프닝 넘버는 오프닝 코러스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뭘로 해볼까요? 레미제라블? 그 룩다운이라고 하는 노래가 그 죄수들이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창으로 했을 때 좋은 점은 시대 배경이라든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이죠. 지금은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서 고생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서술하기가 좋아서 코러스인 경우가 많아서 오프닝 넘버도 되지만 오프닝 코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과서에 가창곡으로도 나와 있는 대성당들의 시대라고 하는 악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곡을 실기학원에서 노래 부르시는 걸 저도 듣기도 했는데요. 한 옥타브 5도 막 이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실제로 저희가 대위법 숙제를 이렇게 하시면 야단쳐야 할 상황인데 이런 선율들을 사용을 해서 가창력을 보는 거죠. 뭐 그래서 첫 단에서만 거의 한 옥타브 5도 그보다 한음 더 위까지 올라가고 있는 선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틀담의 꼽추라는 작품이랑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대사 없이 이어지는 시와 같은 음악, 거대하면서도 예술적인 무대,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 브레이크 댄스 등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프랑스 뮤지컬입니다. 프랑스 뮤지컬이고요. 1998년도 작품인데 사실 뮤지컬의 역사가 이미 19세기 후반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20세기 초에 나타났다라고 발전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뒤늦게 프랑스에서는요. 그동안 뮤지컬에 대해서 약간 좀 짐짓 미국 애들이나 보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뮤지컬에 큰 관심을 안 보이다가 굉장히 열광하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라고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담 드 파리가 있고요. 요즘은 파리에서도 뮤지컬에 관한 관심들이 되게 높아져서 정말 수입만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들어올 작품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품들이 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션 넘버가 나오는데요. 뮤지컬에서 가장 화려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볼거리가 많고 뮤지컬의 모든 요소가 동원되는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교과서의 생각과 저는 조금 왜냐면요. 보통 뮤지컬에서 프로덕션 넘버라고 하면 1막이 끝날 때 혹은 2막이 끝날 때쯤 관객들한테 있는 대로 요소를 다 뽑아내서 한번 꽝 하면서 터뜨려서 보여주는 장면으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원데이 모어 같은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넘버는 뭐 뮤지컬 넘버 중에서 하나인데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서 근데 선생님들 지금 말을 해도 그렇지만 Do you hear the people sing이 그러면 프로덕션 넘버가 되지 못할 정도로 별로냐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대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미제라블 원데이 모어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쇼스타퍼인데요. 선생님들 이 쇼스타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여기서처럼인데요. 뮤지컬 전체가 되게 무겁게 가라앉거나 할 적에라도 유머러스한 노래를 부르거나 유머러스한 캐릭터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환기시켜 줄 정도의 그런 재미있는 악곡들을 쇼스타퍼라고 부릅니다. 혹은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을 쇼스타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즘 들어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선생님들 인터넷 찾으시면 쇼스타퍼를 뭐라고 설명을 할 거냐면 사람이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 연주를 잘해갖고 막 박수가 나오면서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있던 뮤지컬을 멈춰버렸다. 이렇게 할 때도 쇼스타퍼라고 말을 한대요. 요즘 들어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신문기사 같은 데 보면 많이 나타나는데 누구누구의 노래는 훌륭하였으나 쇼스타퍼를 할 만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노래를 잘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공연을 중단하고 거기에 열광할 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뜻으로도 쓰인답니다. 혹시 선생님들께서 쇼스타퍼에 대해서 후자의 정의를 듣고 계신다면 교과서적인 정의는 되려 앞에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링크 걸어놨습니다. My strongest suit라고 되어 있는 악곡인데요. 뭐 번역을 해놓으면 좀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뮤지컬 아이다에서 이 여주인공은 아니죠. 조연급이죠. 이분이 내 옷이 얼마나 멋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옷은 많은 걸 말한다. 나 자신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이다는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안에서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잘 치장하는 여자인지에 대한 노래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쾌하게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은 쇼스타퍼라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요. 아리아가 나오는데 아리아는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인데요. 이거는 제가 교과내용학 교재에서 뺐습니다. 너무 흔한 노래이기도 하고요. 1990년도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킬과 하이드를 그린 스릴러물 뭐 하여튼 예, 스릴러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선과 악의 대비가 분명한 그런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은 너무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을 텐데요. 이 엘리자벳이라는 뮤지컬 안에 난 나만의 것이라는 노래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 엘리자벳은요. 오스트리아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차르트하고 엘리자벳. 그러니까 유럽이 그동안은 자신들은 클래식을 보고 오페라를 본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뮤지컬 종류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한급 내려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붐이 뮤지컬에 맞춰져 있으니 이걸 거부하지 못할 것이고 또 한편으로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독일어나 프랑스어로 노래를 하는 뮤지컬이 그렇게 성공적일까라고 하는 회의적인 것도 있었는데 점점 문화가 발달을 거의 글로벌하게 하다 보니 독일어권에서 오스트리아에서 만들어진 뮤지컬로 엘리자벳과 모차르트 같은 작품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저희가 시시라고도 부르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비였고요. 불운했던 여인이죠. 한때 유럽 전체에 뭐 가장 최고의 미인이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왕실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남편하고도 멀어지고 뭐 이래서 그냥 좀 떠돌았던 여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자벳은 전설적으로 허리가 너무너무 가늘고 머리채가 풍성한 미인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이 배역을 맡는 배우들은 항상 그 시시의 초상화를 재현한 듯한 그런 의상을 입고 나와서 노래를 합니다. 선생님들께 링크 걸어드렸습니다. 난 나만의 것이라고 해서 뭐 유명한 옥주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로 하나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링크를 보시면서 노래 전체랑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뮤지컬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좀 넘겨보시면 빨래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같은 날 녹화를 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다고. 그래서 내 이름은 솔롱고라고 하는 악곡은 비상교육 교과서에 있었어요. 내 이름은 솔롱고는 비상교육 교과서, 중학교 교과서에 있었고요. 같은 빨래 중에서 슬플 땐 빨래를 해 라고 하는 대목을 갖다 놨습니다. 제가 이것도 링크를 연결을 해 드린 걸로 링크 연결해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교과서 그대로 노래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 동네 주민이 와서 이렇게 슬퍼하니까 슬플 땐 빨래를 하라고 하면서 아주 씩씩하게 부르는 동네 아주머니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 엘리자벳 보셨잖아요. 바로 옆에 같이 오스트리아에서 초연된 모차르트라고 하면서 1999년도 작품
소개를 하고 있고요. 나는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뮤지컬 유명한 넘버를 하나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자신이라는 음악을 향한 그의 헌신과 열의를 노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유럽 뮤지컬은 미국이나 영국 뮤지컬보다는 조금 더 무게가 갖춰지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모차르트 중에서 나는 음악이라고 하는 악곡이 끝까지 뒤에까지 다 나왔으므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는 박효신부터 시작을 해서 유명한 그 남자 뮤지컬 가수들은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부르다시피 한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어드린 링크 외에도 아마 같은 종류의 악곡들 링크가 엄청나게 뜰 텐데요. 두루두루 들어보셔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음악, 오스트리아 뮤지컬, 엘리자벳과 모차르트가 있는데 이건 모차르트다, 독일어권 뮤지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특한 악곡들이 정말 많이 실려 있어요. 88페이지. 88페이지에는 큰애기 놀아난다 라고 하는 악곡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큰애기 놀아난다는 애니메이션 제목 재밌죠? 놓치마 정신줄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의 엔딩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악곡 소개 있어요. 민요 사설남봉가의 한 소절을 차용해서 만든 악곡으로 지루한 일상에서 재미있게 노는 과정을 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큰애기 놀아난다. 얘도 링크 걸어놨습니다. 선생님들 난 알아 어디서든 하더니 가사 한번 보세요. Feel in my boy, Feel in my boy. 중간에 갑자기 이게 창작곡 악곡이야? 민요를 차용했다고? 라는 말이 나오실 정도고요. 노래하는 장면 보셔도 막 이러실 텐데 약간 가족 오락관 분위기가 나는 시끌벅적한 화면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른 교과서에서는 좀 보기 힘든 악곡이니까 한번 보시면서 그 동영상이랑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클래식 악곡들을 좀 보도록 하죠. 1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0페이지에는 두 개의 곡이 실려 있습니다. 바흐의 작품인데요. 대위법 특강을 잘 들으셔서 얘가 반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레 시라 솔 시라 솔 파라레 이렇게 시작하는 얘는 작은 후가 4단조입니다. 작은 후가 4단조이고요. 주제가 쐐기형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의 5마디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아주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주제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이 곡은 저희가 실제로 만날 때는 조성응답이 훨씬 더 많은데 진정응답을 하고 있는 악곡이라는 점에서도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작은 후가 4단조라고 하지만 사실 그리 작은 규모는 아니다. 어쩌면 오르간으로 연주해서 좀 작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조를 바꿔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성후가고요. 선생님들 이 곡 정도는 제시부까지만이라도 좀 보시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교과서에 실린 후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흐의 또 다른 아주 유명한 악곡이죠. 첼로 무반주 모음곡 1번 프렐루드입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요. 총 6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잘스 이야기를 또 하게 됐네요. 카잘스가 1900년대 초에 20세기 초에 한 고서점에서 악보를 발견을 하면서 혼자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발표를 해서 세상에 알려진 악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첼로 모음곡 중에 프렐루드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보여드릴 악곡은요.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3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이 악곡은 문묘제략입니다. 선생님들께서 같이 좀 보실 수 있어서 저기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상교육하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다른 교과서에서는 잘 표기를 안 해놨는데 하필이면 같은 날 강의하게 된 이 교과서들 두 개가 유독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요. 문묘제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를 길게 끌어서 올리듯이 연주가 되는 것이 특징이어서요. 밀어서 소리를 올리면서 끝을 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크도다 크시도다 글을 펴신 성인이여 인간으로 도를 하시고 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되게 어려운
어려운 한자 대제선성 도덕 존승 유지왕화 이거를 이렇게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묘제략 악보를 처음 보실 것도 아니고 또 비상교육에서도 보시고 하다 보니까 다른 건 없고요. 가사 해석해 놓은 거랑 글자 위로 끌어서 노래 부른다. 아까 말씀드린 일자일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 음악을 기록하다라고 되어 있는 페이지를 제가 뽑아놨는데요. 이거는 굳이 그냥 뭐 교과 내용과 교재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선생님들께서 최초의 녹음기를 포노그래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과 포노그래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림이 예뻐서 좀 말씀드리기가 편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통의 실린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으로 치면 얘가 CD나 무슨 LP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실린더, 원통형이요. 여기에 진동판 바늘로 홈을 내고, 그러니까 홈이 원래 그려져 있고 홈이 있고 실린더에 그거를 바늘을 통해서 재생을 시켜갖고 소리를 내고 실린더가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플레이 레코드와 LP, 롱 플레잉 레코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린더형이 너무 불편했고 실린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빨리 갈가져서 마모가 돼서 그런 말이 있군요. 마모가 돼서 소리가 나빠졌기 때문에 SP 판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생 시간이 되게 짧았고요. 음질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P판은 롱 플레잉이라는 이름답게 그 소리가 훨씬 더 오랫동안 녹음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한 면에 22분, 거의 30분 가까이까지 재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기 형태의 음악을 기록하는 매체의 형태를 포노그래프, SP, LP 이렇게 부르는 형태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뭐 출처 없이 그냥 그림 구경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서 여기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바로 이어서 성한당 2교과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당 2교과서입니다. 저희 교과 내용학 교재에서는 마찬가지로 J로 표시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한당 교과서 첫 번째 묘실 페이지는요. 17페이지입니다. 이미 한번 보셨던 것이기도 해요. 선생님들 카혼이라는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기 박스 위에 올라앉아서 무릎으로 잡고 연주를 하는 젬베와 카흔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악기가 대표적이고요. 선생님들께 지난번에도 이거 나왔을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적는 방법이 표준화되어 있거나 부르는 이름이 표준화되어 있는 건 아니어서 베이스 미들 터치라고 하지만 베이스 미들 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높은 부분을 치면은 높은 소리를 내면 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넓은 부분을 치니까 당연히 소리가 낮게 날 거여서 베이스. 좀 더 높은 소리가 날 거고 요거는 손가락들을 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정말 손끝만 쓰게 되는 경우에는 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뚜따치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구음이라고 할까요? 뚜따치 이런 것들도 표준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다양한 이름으로 구음을 만들어서도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젬베 포함해서 이런 타악기들을 좀 많이 대중음악 같은 데서도 보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 이것도 출처는 그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공의 노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악곡인데요. 지휘도형 소개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그림을 너무 요란스럽게 그려놔서 그런데요. 4분의 3박자에 하나, 둘, 셋 지휘를 할 때 이 셋에 해당되는 게 이 배는 닮아들어에 이에 걸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배는 닮아까지가 하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둘, 배는 닮아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가사에 맞추어 갖고 옆에다가
그려 놓은 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굳이 지금 꼭 봐야 되나? 라고 하면 들어 그 다음에 강릉 가는 배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배는 닮아들어 하는 부분에 페르마타가 붙어서 길이를 한 2배 정도 길게 노래 부른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러 부분이 이렇게 쭉 뽑아서 잠깐 멈출 정도로 그리고 좀 길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해갖고 길이를 2배 정도 늘어두고 강릉 하면서 다시 떨어지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맺는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휘자마다 다 알아서 할 일이니까 노래 끝날 적에 맺어준다라고 하는 거를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는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실 다음 곡은요. 페이지를 좀 띄어가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나와 있어요. 이 노래는 26페이지, 27페이지에 거쳐서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말 가사 없이 그냥 영어 가사로만 쭉 나온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뒷얘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작사 작곡자가 2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라이오넬 리치하고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2명의 가수가 나오고 있을 겁니다. 1980년대 노래인데요. 여기 보시면 1985년에 US for Africa라고 하는 것의 주제곡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술가들이 모여가지고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들이라 뭐 저도 저도 아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몇 분이 있네요. 스티비 원더가 보이고 당시에 유명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모이셔갖고 이 노래를 한 소절씩 막 나눠서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판매고를 올려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자라고 하는 난민에 관한 관심을 끌어모았던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를 뭐 능숙하게 잘 불러라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요. 관심을 갖자. 음악을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데 대한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IT 대지진 때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 노래를 다시 불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냥 교과서에 같이 나오고 있어서요.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요.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과서로는 36페이지고요.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교재로 한다면 교과 내용과 교재로 한다면 1권의 241페이지서부터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지금 교과서 36페이지와 37페이지 사이에는 뭐가 나오느냐? 강강술래와 함께 노래되는 노래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강강술래와 함께 노래되는 노래들은 당연히 강강술래랑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전부 육자배기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강강술래에 연이어서 부르기 때문에 강강술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강술래만 가지고는 그렇게 손 붙잡고 계속 돌면서 노래 부르는 걸로 너무 지루하니까 다양한 놀이들을 포함을 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들이 놀이를 포함하고 있는 악곡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자배기토리이고요. 자진몰이가 되게 많은데 하나 정도만 빠지고는 다 자진몰이에요. 그래서 악곡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경우의 수도 많고 무엇보다 그림이 예쁘게 잘 그려져 있어서 이해가 좋아요. 남생아 놀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다랗게 원을 그리고 2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어깨춤을 추고 엉덩이를 흔들면서 거북이처럼 흉내를 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생아 놀아라입니다. 노래는 남생아 놀아라 촐레가 잘 논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노래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 빈도수로 하면 얘가 좀 제일 작은데요. 제일 작은데 개골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다 같이 앉아서 들썩들썩 엉덩이를 들썩거리면서 개구리 흉내를 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만 해도 그림이 그리 예쁠 것 같지는 않은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개골청이라고 하는 악곡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리 꺾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둥글게 앉아서 사람들이 서로 잡은 손을 끊고 지나간다라고 해서 고사리를 꺾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손을 똑똑 끊으면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한 명씩 차례로 들고 일어나서 고사리 꺾는 표현을 하면은 고사리 꺾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청어역자라고 하는 것은 청어를 둘둘 말듯이 말아가다가 푸는 과정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어는 청어 역자잖아요.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를 엮는 것처럼, 그래서 묶어가듯이 한 줄로 만들어서 엮듯이 말다가 푸는 동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덕석은 그 자체가 저희로 치면 덕석은 일종의 밧줄 내지는 돗자리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짚을 꼬아서 만든 거니까 원을 그려서 돌면 사람들이 따라가고 하면은요, 멍석을 말았다 폈다, 멍석이라는 좋은 말이 있네요. 그래서 말았다 폈다 하는 것 같은 것을 몸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와 밝기, 그림만 보셔도 바로 아실 것 같죠? 양손에 사람들 손을 잡고 위에 올라가서 한 사람이 엎드린 사람들의 등 위로 지나가는 기와 밝기 같은 놀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놀이라고 하는 것은 대문을 사람들이 손으로 잡아서 흉내를 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쥔지새끼라고 되어 있어서 들쥐들이 따라가는 모양처럼 일종의 우리는 꼬리 잡기? 꼬리 따세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악곡의 종류도 충분하고 그림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도 대충 느낌이 오시고 하실 거고, 악곡들도 비교하기 딱 좋게 만들어진 2페이지였어요. 이게 꼭 순서대로 공연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강강술래와 관련된 놀이와 관련된 것이라면 대충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보실 애는요, 제주어 배워보카라고 되어 있는 교과서 42페이지. 교과서 42페이지 악곡입니다. 자, 이 제주어 배워보카는 벌써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요가 아니고 그냥 창작 국악곡입니다. 창작 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교과서의 이어도사나에 제주도 민요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보셨던 이어도산호랑 조금 다르니까 봐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여긴 또 제주어 배워보카라고 하는 창작 동요가 같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사 중간이 그렇습니다. 강생이가 뭐냐, 강아지다. 개우리는 지렁이다. 밥줄이는 잠자리다. 이래서 아주 단어가 다른 것들을 대표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제주도 사투리와 관련된 노래를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곡은 아니어서요, 이런 곡들도 있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선생님들께 71페이지로 좀 넘어가시자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71페이지에서는 제가 보여드릴 악곡이 요겁니다. 내가 찬 마차는 이라고도 번역을 하고요. 고향으로 보내줘 라는 뜻으로도 번역을 합니다. 아예 그냥 스윙 로우 스윗 체리엇 이라는 원 한 줄을, 내가 찬 마차는 밑에 스윙 로우 스윙 체리엇, 이 가사를 그대로 제목으로 쓰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영가라고도 부르죠. 영가, 흑인 영가라고도 부르고요. 여기서 영은 영혼, 스피리추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가로도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내가 탄 마차는 황금길을 달려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탄 마차는 본향으로 간다. 저 요단강이 내 눈앞에 있다. 가고 싶은 내 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덜컹덜컹 가다가 요단강 쪽으로 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가사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흑인 노예들이 너무 힘드니까 내세를 꿈꾼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래 흑인 연가는 구약 성경과 관련된 내용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죽음 사후에 관한 노래들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노래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악곡입니다. 그래서 동영상 걸어 드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링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명하지 않아요. 이 곡은 이 교과서 밖에는 안 실려 있습니다. 근데 앞에 빰빠밤빰 따라라라밤빰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뒷부분까지 보시면은 내가 아는 노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 거래요. 캐나다 민요입니다. 캐나다 민요이고요. 이 곡 찾느라고 제가 좀 고생을 했는데 원 제목이 알루에트라고 해요. 알루에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랑스러운 종달새우 캐나다 민요인데 라고 하는데 밑에 가사 토 달아 놓은 거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불어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어 노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나다의 퀘벡이나 이런 지역들은 여전히 불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 중에서도 프랑스 쪽의 노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라쿠카라차 너무 많이 보셔서 체키 모레나라고 하는 푸에르토리코 민요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놀이와 관련된 노래라는 것 외에는 저희가 그렇게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노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는 민요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 교과서 전체 통해서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교과서 페이지라고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페라의 음악들 이러면서 나왔어요. 오페라의 음악들이라고 나왔는데 저 여기서부터 찾아드릴게요. 로시니. 세빌리아 이발사 중에 나느냐 이 거리에 맞는 꾼이라고 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곡 나왔고요. 그 다음에 비렐름 텔이라고 나와서 조금 뭐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는 보통 기욤 텔이라고 열심히 외우시라고 그러죠. 불어 오페라기 때문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비렐름 텔, 윌리엄 텔을 너무들 많이 알고 계셔서 거기에 서곡입니다. 빰빰빰빰빰빰 따라란 따라란 많이 보신 악곡이죠. 자, 그래서 비렐름 텔 서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욤 텔 서곡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도니제티가 소개가 되고 있을 텐데요. 사랑의 묘약 중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 교과서의 전체 악곡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도막도막난 악보로도 많이 나오는 악곡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벨리니, 이 작품이 교과서에 실려 있네요. 카스타디바라고도 부르는 정결한 여신 혹은 정결한 여신이요 라는 작품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마리아 칼라스라고 하는 소프라노 때문에 너무나 유명해진 악곡이라고 해서도 또 유명한 악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제 칼멘이 나오고 있는데요. 칼멘 중에 두 개의 곡이 나옵니다. 사랑은 자유로운 새 같아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제목을 이렇게 달 모양입니다. 저희는 이 곡을 주로 하바네라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렀죠. 사실 하바네라는 밑에 달려있는 반주가 꿍따단딴 하는 반주가 하바네라 리듬이어서 하바네라 하바네라 해왔지만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오페라 아리아의 제목은 무조건 앞구 가사를 따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랑은 자유로운 새 같아서가 맞는 제목이기는 합니다. 메조소프라노가 노래를 하고요. 칼멘은 메조가 노래를 하는 몇 안 되는 오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메조소프라노가 노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리톤, 투사의 노래, 바리톤이 노래한 투사의 노래까지 한번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페라 칼멘의 줄거리를 알아보자 뭐 이런 대목들이 조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교과서에서 오페라를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보셔야 될 악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한 권을 다 통틀어서 좀 꼭 보여드려야 될 곡이 여기 있구나, 보여드려야 될 그 페이지구나 싶었거든요. 베르디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골레토 여자의 마음 너무 흔하고, 리골레토 중에 그리운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까로노메 뭐 이렇게 부르는 작품 제목이기도 합니다. 많이 보신? 그 다음에 라트라비아타 중에 축배의 노래, 나부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이다 개선행진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 베르디의 일기, 그러니까 초창기 작품들인데 초창기 작품의 특징이 워낙 아리아 같은 것들이 강세를 보여서 그 아리아 중심으로도 오페라를 많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애들이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오시면 푸치니가 나오는데요. 뭐 작품의 다양성까지 비교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푸치니는 베르디의 공백을 이을 만한 작곡가이면 틀림이 없었습니다. 나비 부인 중에 어느 개인 날이라고 하는 소프라노의 대표적인 아리아, 내 이름은 미미가 드디어 나왔네요. 라보엠 중에 내 이름은 미미, 자니 스키키 중에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토스카 중에 그냥 토스카 하기도 하고요. 라토스카 하기도 하는데요. 별은 빛나건만 이라는 아리아까지. 그래서
너무 유명하기는 한데, 그래서 좀 들어보신 곡들이 여기서 많아서 더 안 외우셔도 되면 저는 좋을 것 같지만, 또 이것도 모르고 간다 그러면 좀 심하지 않느냐 싶을 정도의 악곡들은 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간주곡이 나왔으니 나올 게 나온 거예요. 이 마스카니의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는 이 곡이 또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니까요. 마스카니가 교과서에 나온 얼마 안 되는 교과서예요. 마스카니 잘 안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 사실주의 오페라 운동의 선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 저희 베리스모라고 이 유명한 사실주의 오페라 운동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사실주의 오페라 운동을 베리스모라고 한다. 너무 오페라에 나오는 인물들이 현실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반성이 일어나서 좀 더 현실적인 인물들이나 현실적인 사건을 그려내자라고 하면서 만든 오페라였다라는 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페라에 관한 설명들이 굉장히 길게, 특히 이태리 오페라가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조금 뛰어가서요. 82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판소리입니다. 이 교과서는 여기도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각 작곡가별로 유명한 오페라의 그 부분들을 소개를 드렸듯이요. 여기서는 판소리 중에 수군가에서는 토끼를 잡아들이는 대목이라고 해서, 토끼를 잡아들이니까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좀 무섭고 그렇겠죠. 자진몰이 장단으로 노래하는 좌우나졸 금군모조리 뭐 이래 갖고 나오는 그 가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향가에서는 쑥대머리 너무 많이 보셨던, 그래서 쑥대머리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만화로 예쁘게 그려놓은 줄거리는 뭐 모르실 줄거리는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심청가에서는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이 나왔는데, 엄모리 장단이에요. 엄모리 장단은 약간 원래 뭔가 균형이 안 맞을 때, 이상한 사람이 나올 때 이런데요. 한 곳 당도원이 이는 곧 인당수라. 이제 심청이 나와서 물에 빠져야 되는데요. 이 뒤에 가사를 보면 뭐 심청이 비틀비틀 배전을 잡고 비틀비틀 뭐 이런 대목이 나와서 막 그런 그 불안정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비대칭적인 장단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초장 타령이 흥보가 중에서 나왔고요. 적벽가 중에서는 공명이, 제갈공명이 동남풍을 비는 대목이라고 해서 동남풍이 불어오기를 기원하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대목들이 잠깐씩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위에 줄거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도원결의를 하는 유비, 관우, 장비, 공명을 모시려고 하는 유비 뭐 이런 그 대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서러움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군사들의 서러움 대목에 세타령, 집에 가고 싶은 군사들이 추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세타령,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로 좀 와보실까요? 페이지 94입니다. 94에는요 피아노 연습곡 3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보통 피아노 연습곡이라고 하면 굉장히 화려한 악곡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얘는 에튜드임에도 불구하고 템포가 상당히 느린 것이 특징입니다. 이별의 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반복되는 부분과 대조적인 부분으로 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ABA 형식으로 되어 있고 B 부분이 조금 좀 대조적인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부분은 좀 느립니다. 이 곡은 스스로 이 작품에 대해서 쇼팽이 이렇게 감미로운 가락은 내 생애 처음이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서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반주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성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요 멜로디가 이렇게 딱 위로 너무 촌스럽지 않을 정도로 잘 살려서 치는 게 어려운 작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 이 이별의 곡은 우리나라에서는 가요로도 편곡이 된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멜로디가 굉장히 친숙한 멜로디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아노 연습곡 하나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멘델스존의 대표작인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교과서에 실린 건 하나도 이상할 건 없을 거예요. 시험에도 나왔죠. 이 일주제예요. 빰빠바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요거요. 그리고 이 주제는 사장조로 연주가 되는 이 주제가 독주 바이올린이어서 연주가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카덴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카덴자는
요것 때문에 사실 보시자 하고 끌고 왔는데, 대개는 재현부 다음에 정말 코다 직전에서 주로 카덴자를 두는 것과 달리 이 곡은 재현부 전에 카덴자가 들어서 카덴자가 좀 일찍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서양 음악 파트에서 특히 좋은 보락보드를 되게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98페이지는 드보르작의 신세계입니다. 드보르작 신세계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시면 네, 한두 번 본 거 아니고요. 1악장 있는 교과서도 있고 없는 교과서도 많은데, 예, 빰빰빰빰 딴 띵따 띵따, 아 이게 1악장이지 라고 하면서 보실 수가 있고, 2악장 너무 많이 보셨고, 대개 교과서들이 안 실어 놓는 게 3악장인데요. 악보가 너무 좀 헐렁하기는 합니다만 스케르초로 되어 있는 활기찬 주제를 플룻으로 연주한다 라고 해서 3악장 악보 하나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4악장 너무 많이 보셨어요. 심지어 성악곡으로 편곡한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4악장은 스킵하겠습니다. 2악장이 잉글리시 호른으로 연주한다라고 해서 잉글리시 호른 잠깐 소개했는데 이것도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신의 오후를 처음 볼까봐 라고 하시면 네, 목신의 오후도 진짜 많이 보셨죠. 근데 목신의 오후 중에 책에 있는 설명 좀 볼게요. 말라름의 목신의 오후에 의한 3부작 전주곡, 간주곡, 종곡을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 전주곡이 완성되었는데 자기가 할 건 다 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작품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신의 오후 전주곡이라는 곡이 있고요. 선생님들 지금 물론 그동안 드린 프린트나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보시기는 했겠습니다만 주제 3개 3주제까지 다 놓은 악보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요거를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신은 뭐 사냥이나 목축 같은 거를 만들어 관장하는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냥 대단한 건 아닌데 여기 나무 목자의 신신사를 썼는데 이 목자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목장 할 때 쓰는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화에서는 판 혹은 파우누스 이런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판이라고 하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신의 오후 줄거리 시의 내용도 잠깐 소개를 하고 있고 악보 3컷 주었습니다. 딴 데보다 굉장히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그거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뒤에는요, 원래 봄의 제전도 있었고요. 바르샤바의 생존자도 있었어요. 근데 뭐 처음 보시는 악보들이 거의 아닌 것 같아서 오케이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4분 30초 또 나왔고요. 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메타스타시스입니다. 어디서 선생님들께서 이 곡이 자꾸만 전자음악이라고, 예, 근데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느 교과서가 얘를 전자음악으로 소개를 했던 적이 실제로 있어서 그때 나왔던 텍스트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보시다시피 1954년에 60명이나 되는 현악 오케스트라들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메타스타시스는 컴퓨터를 활용한 작품도 쓰고 또 무엇보다도 바레즈의 작품을 실현하도록 하는 건축가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건축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합해서 만든 음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컴퓨터 음악 메타스타시스가 나오는데 여길 지워야 되겠네요. 메타스타시스는 오케스트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작품을 이렇게 설계도처럼 그렸다가 지금 보시면 멀리서 보면 곡선이 생기는데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어서 그걸 각도를 달리하거나 하면서 곡선처럼 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음악에다 접목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덕 개화후로 시작하는 종묘제례악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면 딴 거 아니고 선생님도 이거 외우시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하품, 하수, 외거, 거견, 수복, 하수, 외휘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일무의 동작 용어라는 거 정도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무의 동작 용어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약 우 적을 들고 왼손에는 약, 오른손에는 적을 들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풍, 하수, 외거 등등의 이름을 붙여서 이런 동작들의 이름까지 붙여놓은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악곡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확인해 주셔야 될 악곡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송광복입니다. 1952년 국립국악원에서 공모를 한 작품에 김기수 선생님이 당선이 되셔서 우리나라 국악관현악의 굉장히 초창기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송광복입니다. 3장 구성의 오음음계를 활용하고 6박자 도드리풍으로 진행되는 악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송광복의 한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복을 송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분위기가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페이지 아래쪽은 제가 내려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페이지 아래쪽에는 그 신뱃놀이 너무 많이 보신 원일 선생님 작품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생활 속에서 말하는 창작국악곡.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교과서를 좀 보고 말 건데요. 창작국악곡에서는요. 강상구 작곡가의 해피니스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곡은 어디서 들으시냐? KTX 열차를 타면 종착역에 가서 흘러나오는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악곡이구나 라고 하시면 바로 그때 사용하는 악곡입니다. 요런 악곡이 있네 정도시면 되겠지요. 별로 그렇게 대단한 모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시리인데요. 청산별곡을 가지고 약간 편곡도 하고 해서 만든 청산별곡의 가사와 그 옛날에 시용양 악보 같은 데서 실려 있었던 그 가사를 가지고 그 가락을 좀 살려서 그 멜로디가 마치 시용양 악보에 나오는 323 323 하는 16정간에 있는 악곡들하고 모티브가 약간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려가요 가시리에다가 선율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화 귀향에 나왔던 악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안부? 위안부들을 그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당히 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 나왔던 악곡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체조에 나오는 국악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 악곡 잠깐 소개하고 있고 김지선의 마이데이즈라고 해갖고요. G20 정상회담을 알리는 공익광고에 나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봤는데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곡은. 그래서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앞에 세 곡 정도야 그냥 쉽게도 접하실 수 있을 법한 악곡들이고 이게 생활에서 만나는 창작국악곡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4권의 교과서를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고 선생님들께서는 두 날짜에 쪼개서 보시게 될 텐데요. 이제 점점 겹쳐지는 악곡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중학교 악곡들로만 앞으로 한 달 정도 강의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등학교 음악 감상과 비평 한 권이 남아 있고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 중학교 교과서를 보시게 될 거예요. 새롭게 보시거나 다른 교과서에서 보지 못했던 악곡들 나오셨을 때 한 번쯤 노래 불러보고 하시는 게 다른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무슨 분석을 어떻게 해보고 뭐 화성 분석을 하겠다라고 할 만한 악곡들은 이제 별로 없으세요. 앞쪽에 저희가 다 말씀을 거의 다 드려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나왔을 때 좀 저것도 있었구나 저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